그 다음 편은 이제 힘든 가지를 잘 정복할 수 있을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 대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주저리 모아서 갖다 놨는지. 그래서 이 책은 이게 2권짜리예요. 이걸 일명 옥스퍼드 말로 뭐라 그러죠? 옥스퍼드 말로 저때 2가지 있다고 2-3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저자서는 옥스퍼드판하고 맥밀런 판. 예, 이건 맥밀런 판입니다. 맥밀런 판이 그러니까 우리 교재 한 4배 정도 되는데 핵심은 우리 교재가 다뤄놨어요. 여기는 그 예를 갖다가 좀 여기서 툭 건드리고 하는 걸 한 챕터씩 건드려놨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재밌어요. 예를 들어가요. 전 세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리고 읽는 재미가 좋은데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몇 분 가지고 계시던데 옥스퍼드판 정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 재미가 없는 거지. 저기도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옥스퍼드판을 좀 봤습니다. 한번 뒤에까지 한번 쭉 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뒤로 가는 스타일이 제 방법이에요. 뒤로 끝까지 가보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2번, 3번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그걸 한 2번, 3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례를 찾아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하고 옥스퍼드판에서 읽으면서 이건 좀 어색하다. 이건 조금 바꿔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좀 바꾸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갖고는 좀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할 듯한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바꿔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거는 원문을 보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한 2분만 있다가 10분에 볼까요? 제가 주술을 걸었는데 같나요? 파동이? 공간과 파동이 같나요? 오늘만 잘 넘기시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박오만님이신가? 오늘 좀 늦으신다고 들어오셨다 오신다고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이 첫 페이지는 우리 교재에 51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 51쪽.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번역을 하는 사람마다 우리말로 달리 표현을 해서 기가 막혀요. 몇 개 이렇게 번역판을 봐도 다 그렇게 어쩜 그렇게 다른지 말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그림은 이따가 한 25분짜리 시간 되는 대로 확보를 해서 25분짜리 필름입니다. 독일어로 말을 하고요. 밑에 영어로 자막을 달아놨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자막을 좀 설명을 해야 되나 하다가 맨 나중에 보면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영어로는
골든바우고 독일어는 골든 슈바이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 좀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그 그림을 조금 잘못 가져와서 그리고 오늘 수업과 관련된 거여서 18세기, 19세기 말이 19세기인가요? 네, 18세기 말이 그 두 사람으로 독일에서는 대변되는 그 문화 운동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괴테하고 노발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괴테는 꽤 현실적인 사람이고 작품이나 뭐 시도 보면은 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건드릴 인간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 같고, 그거에 이제 그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이 노발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괴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학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인간의 내면, 그 다음에 저세상, 이 세상 말고 저세상, 자연 말고 초자연, 그러니까 결국 신을 다룬 거죠. 문학 작품에서 신을 다뤘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작품들도 다 엄청나지만은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리얼리즘 바탕으로 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면으로, 그 다음에 자연 저편으로,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작품을 하나 써놓고 죽었는데, 작품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별로. 요절했습니다. 31살, 2살에. 근데 이 사람이 쓴 작품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도 초월이고, 신이고, 종교고, 그 다음에 초자연이고,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이제 열대 공부해 놓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도 이제 신과 종교와 초자연과 초월 세계와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발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몽주의자들을 반대한 거예요. 이성 만능의 시대에 대해서 이성만으로 우리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성이 일단 막 뉴턴도 나오고 막 그럴 때니까 과학에 이성이 아주 잔뜩 부풀어 있을 때죠, 인류가.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삶의 이 오묘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인간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고, 저 숲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 숲속에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공이 뒤바뀌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삶이 서로 교차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은 죽음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의미가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다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이 요절했고,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2부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저는 이 사람 작품에 한 2년을 매달렸어요. 석사 논문 쓰느라고 2년을 꽉꽉 매달린 것 같아요. 밥 먹고 이것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로 다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이걸 제가 번역을 하는데 다른 건 그래도 좀 하겠는데 칸트를 모르겠어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한 1년 반 공부를 배웠습니다. 저 안양 아트센터 평촌인가? 안양인가? 평촌 아트센터에다가 제가 찾아가서 누구 유능한 사람 있는데 강의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강의를 열고 1년 한 15개월, 16개월 동안에 아마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한 번 빠졌는데 좀 늦게 갔는데 녹음을 시켜갖고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덕분에 이제 이걸 번역을 할 수 있었던, 칸트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반칸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을 잘못 가져왔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과 다른 그 관련이 있어서 이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작품이 이 괴테 시선이 요즘엔 한 2, 3년 동안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괴테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가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건 파란꽃이라는 작품은 제가 석사 논문 때 썼던 파란꽃인데, 제가 이제 그 교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책을 누가 내주나요?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책 잘 안 내줘요. 교수들한테 내주죠. 그래서 은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노발리스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한테 이걸 번역을 했는데, 우리 수업에 다루던 교주예요. 대학원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좀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지만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유명한 아주 좋은 작품 많이 나는 출판사입니다. 내자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중간에 다리를 잘 놔주신 거죠.
그거를 당신도 아마 그 책을 두 권을 이거를 번역을 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이거 먼저 하고 내친 김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두 권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출판사에 교섭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헌정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제가 포스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써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7261이라는 사람인데 한 20살에 요절을 했어요. 이건 아이누어입니다. 이건 일본어. 그래서 일본인 학자의 집에 기숙을 하면서 이걸 한자 이제 일본어로 옮긴 거예요. 이거는 1923년도에 나온 건데 제가 여기 기술을 해서 번역을 다 끝냈고 이 교전이 완고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전 세계 다른 민족에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인간신에 대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cultural hero. 그러니까 이제 신이 조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서 인간신이 신을 닮은 그러나 인간은 아닌 그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신도 나오고 그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애들 읽어도 좋고 조만간 나오면 도서관에 이제 빨리 구비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나왔죠? 좀 쑥스럽긴 한데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도 이제 김남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 제목 이름이 소설 이름이 바늘인데 김남일이라는 스승님이 이렇게 표사를 보내왔습니다. 표사는 소설 뒤에 이 책 좋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아주 이쁘게 잘 써주셨습니다. 낚시하고 자본을 조금 어마무시한 주제죠. 그 두 개의 중간에 좀 초현실을 다뤘어요. 헛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 실것을 보기 위한 도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나 이 붕어나 들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조만간 이제 어떤 것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예의인 것 같고 그래서 있습니다. 읽어보고 싶도록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줍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술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아이누예요. 주로 이제 다룰 것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누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파종을 하고 비 오기를 기다렸다가 신에게 기구하고 기도하고 먹고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분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를 갖고 우리가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무, 수목신 이런 것들 갖고 워밍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나면 비슷한 얘기가 돼요. 두 가지. 결국 이 얘기를 다루는 거고 숲의 왕은 없죠 여기에. 숲의 왕은 이걸 이야기한 도구입니다. 이따가는 영화 이제 필름 보시겠지만은 숲의 왕이라고 하는 황금가지인데 제목이 황금가지인데 숲의 왕까지만 다뤘고 이런 얘기들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황금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부분에 대한 것들만 많이 인용을 해와요. 이제 나중에 요 관련된 그 강의 계획표에다 그런 거 적어놨죠. 강의와 관련돼서 보충 교재들, 뭐 이렇게 지옥의 묵시록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도 관여해서 공부할 건데 거기에 숲의 왕이나 이런 개념들로 인용을 했어요. 이 책에서 사제가 있다. 그 사제가 전임 사제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그것들은 죽이는 거는 사실은 부활을 의미해요.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은 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죠, 곡식. 황금가지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어린 시절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산에 나무 타고 뭐 별짓을 다 했죠.
삼초 오고 뭐 아침에 날아가면 뭐 밤에 오고 막 밤 어두워 그래서 여러 번 실종 사고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들판도 돌아다니고 장수잠자리에 미쳐서 그 숲에는 그 새와 알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매미가 있어요. 아주 매미장도 제가 귀신입니다. 그다음에 들판에는 장수잠자리가 있습니다. 네, 장수잠자리 아시죠? 예, 큰 잠자리인데 그거를 잡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얘기가 재미 없었던 건데 조금 하고 가죠 뭐. 예, 이 황금가지하고 관련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산과 들판과 물 속에서 아주 흠뻑 젖어서 어려서 살았는데 그 추억만 갖고도 그것만 잘 회상하면서 작품 쓰고 뭐 이렇게 회상하면서 살면 그렇게 뭐 덜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말하는데 장수잠자리는 암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컷은 수컷은 잘 안 앉아요.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연못이라 그런데 낳는데 앉는데 그래서 그걸 잡으려면 수컷을 잡아갖고 호박꽃 있죠 노란 거 그걸 갖다가 꼬랑지 허리에다 이렇게 칠을 해요. 생각나시죠? 네, 칠해갖고 그 실에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면 수컷이 지나가다가 암컷이네 그러고 달라붙어요. 그리고 한 3초 동안 툭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그걸 덮치는 거죠. 그렇게 잡아서 그걸 팔아서 욕도 주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어부입니다. 어부. 예, 낚시꾼입니다. 평생 아버님한테 어려서부터 배워갖고 지금껏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전 사실은 못 살아요. 나무하고 들판과 물이 없으면 전 못 살아요. 물속에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실 것이 아니라 헛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설도 썼고 네, 한 1200매 썼었는데 출판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1000매를 좀 줄이자 그래갖고 요즘에 1200매 안 읽는데요. 누가 1200매 읽냐 그래서 800매를 줄이려고 했는데 중간에 타협을 했습니다. 1000매로. 편집장이 바뀌는 통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린 시절 생각하고 지금 또 강의 준비도 하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술도 거니까 또 이렇게 추석도 남겨놓고 날씨도 꾸부정한데 이렇게 오신 이유나 아마 주술의 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복잡해집니다. 공통적인 건 이거죠. 밥,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황금가지와 숲의 왕 이런 끝까지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술입니다. 오늘 공부할 그죠? 결국은 밥과 영혼이죠. 네. 어느 방식으로 추구했느냐죠. 결국은. 예,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요걸 공부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요 사제, 주술상, 그래서 포함해서 인간신입니다. 그 숲의 왕은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중간을 가로지르는 어떤 그 명제이자 어떤 모티브이자 주제이기도 해요. 특히 일부를 가로지르고 한참 이야기 안 하다 저 뒤에 가서 황금가지하고 같이 가서 끝납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숲의 왕. 오늘 숲의 왕을 좀 알겠고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끝에 가서 이걸 다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숲의 왕과 이 수목정령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일부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은 일부의 제목을 좀 잘못 선정을 했어요. 숲의 왕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주술과 왕위 계승이 아니라 왕위 계승은 또 이 책에 거의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두꺼운 책이나 나와 있지.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꾼 책이 없나 싶으면 주술과 왕위 계승보다는 숲의 왕이 낫겠어요. 공부할 거고요. 예, 이제 여러분 이거 따라다니죠? 이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게 이거 영혼, 정령, 애니미즘, 신을 꼭 빠뜨리고 가는 경우는 없죠. 있나요? 없죠. 없어요. 예, 이런 것과 관련이 먼 예를 들어 마르크스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다르죠. 신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다르고
이걸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황금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죠. 또 자연, 죽음과 부활, 떡갈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들이 낭만주의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서 보세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면은 다른 사조나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독일 낭만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인 그러면 그거는 한두 가지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사변적이잖아요. 철학적이고. 18세기 말에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찬동하고 반대하면서 이 수십 년 동안 이런 사주를 이끌어갔는데 결국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금지시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운동하느라고, 사회운동하고 그러느라고 이런 걸 다루면은 지혜스러웠죠. 아까 그 소설의 스승님이셨던 김남일 선생님이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사회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황금가지를 얘기하면서 스승님이시니까 계속 가서 찾아가서 뭐 물어보고 그래요. 이거를 다루기 시작한 시절이 얼마 안 됐다, 사실은. 10년? 20년? 30년은 안 됐을 거예요.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걸 다뤘던 시절이 그 이후로 뭐 90년대 정도, 소설을 따지자면 이제 누구의 신경숙 정도부터, 그런 사람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걸 우리보다 한 200년 정도는 앞서서 이걸 다뤘던 거예요. 이거에 빠져서 제가 한 2년 반을. 이것 때문에 아까 노발리스의 푸른 꽃, 파란 꽃이라는 작품을 쓰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한 30년 만에. 이런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조금 우리 삶을 좀 빈약하게 만든 거죠. 사회운동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혼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영혼만 잘 좀 다루고, 그래도 얘와 친해도 많은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없어도, 오히려 없어서 이런 것들과 친하면 더 가까우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오늘 요거를 조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조금 오늘만 잘 전반만 집중을 하시면 그리고 주술이라는 걸 다루긴 하지만 영혼이나 정령이라는 걸 다루긴 하지만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술을 자기도 금방 얘기해요. 다 필요 없는 짓거리였다, 잘못한 거였다라고 하지만 주술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런 종교라는 것이 우리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고생을 하는데, 4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번갈아 찾아가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거 관련되는 것도 이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사람, 카이로프라틱, 그 다음에 한의원,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누구가 있을까요? 어떻게 공교롭게 그런 친한 사람들이 있네, 제 주변에. 그 다음에 목사를 찾아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종교하고 정치 문제는 하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금기시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공존해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갖고 이제 한 1~2년에 한두 번씩 당해요. 푹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급한 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그냥 뭐 싸야 돼요. 아니면 페트병 달라 그래갖고 겨우겨우 혼자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2~3일을 가는데 침 마셔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돼요. 통증 주사 맞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카이로프라틱 하는 친구를 불러요. 그 친구가 한 10분 마사지 하면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요. 예수 같아요, 예수. 주술사일까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목사는 맨날 교회 안 나와서 그런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의사하고 한의사는 서로 반복하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인데. 그러니까 서로 자기
옳다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침 맞은 걸 보면은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셨네. 그러고 이제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그 종교가 어떻게 나왔느냐, 신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이제 요걸 다루는 거예요. 주술에서 종교로 가고 종교에서 과학을 가고 있다고 프레이저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 외에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기서도 생겨나고 여기서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는데 요건 이제 요거 조금 미루겠습니다. 이게 제가 파일에 아침에 담을 때 뒤로 보냈던 것 같은데 나와서 지금 다 없었습니다. 어쨌건 나중에 다시 아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론안에 주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세계의 신이 내재해 있느냐, 세계를 초월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나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 책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드리러 가야 됩니다. 요게 나와요. 요게. 자연신론. 정령 다음에 그 종교로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정령은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연신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뒤에서 툭툭 던져요. 여기만 좀 간단한가 싶어서 이제 찾아보면 그 두꺼운 책이라 원서도 그래요. 그냥 툭툭 던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하고요. 인간 신보다 급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인간 신부터 이제 우리 책에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술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책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좀 앞뒤를 바꿔서 요약을 해놓은 것 뿐이고요. 주술이 이렇다네요. 공감과 파동이라네요. 아까 제가 농담지만은 공감과 파동이 간 거죠. 여러분한테. 나오세요. 오늘 주례예요. 지난 주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죠? 그 공감과 파동이 간 거에서 지금 막으셔서 조금 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공감해.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따가 이 책에는 없지만 텔레파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작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내 연인하고, 내 아들하고, 내 아내하고는. 그래서 근데 주술도 파동이에요. 앳대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걸 보면 그렇죠? 주술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이 앳대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면 암물질하고 암흑에너지라는 거죠. 거의 이제 정설이 되고 있죠? 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떠 있냐, 한 중간에. 신이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암흑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뿐이지, 그런 것들이 달과 그 지구 사이에 균형을 맞춰서 떠 있고, 너무너무 정교하고 너무너무 치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30초씩 한 4, 5개월 지나면 어느새 하지에서 동지로 가 있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주술은 공감인 거예요. 주술 그러면 공감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그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독특하게 이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거고, 이거는 비슷한 철학을 누구더라?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흉일 거예요. 아마 데이비드 흉의 철학에서 요 방식을 유추해 온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다. 접촉한 거는 계속해서 나하고 내 아들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 아들은 나하고 유사하고, 그 다음에 접촉. 아들을 누가 보는 데서 때리면 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들을 접촉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가면 당황스러우니까. 이 얘기가 56쪽에 있습니다. 앞줄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게 먼저 설명이 되는 게 공감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설명될 것 같아서 56쪽에 있고요. 그림도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 유사의 법칙과 접촉의 법칙 두 가지네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작은 색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아나요?
사극에서 봤죠? 장희빈 그죠? 예, 인형 만들어서 막 찍은 거죠. 장희빈하고 인형은 같은 거죠.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모발과 손톱을 갖다가 넣은 사람은 원래 주인이 접촉이 이어져 있었던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걸 유감주술이라고 하고 이걸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술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무생물인 자연의 운명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무생물 in animate nature입니다. 무생물의 세계, 원래 무생물의 세계 그래야 되는데 무생물계 그래야 되는데 애니메이트 앞에 i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됩니다. 애니메이트 네이처냐 유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무생물인 그럼 무생물계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아니면 무생물인 자연,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주술사는 이걸 이용을 한다는 거죠. 말이고 그래서 조금 뒤바뀌는 게 분명합니다. 네, 이거죠. 예. 바둑을 찍으죠. 이 그림 혹시 한 1년 전, 1년 반 전에 매스컴을 크게 장식했던 사건이에요. 400년 만에 외출. 예. 400년 만에 외출이구나. 편지 그 어떤 건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당황스럽시죠? 말씀하시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해줄 수 있나요? 어디 저기 뭐 공사인가 뭘 하다가 그걸 하는데 문씨 가문에 문씨 가문에 그 미라 같이 어떤 할머니 그런 게 발견됐나 봐요. 저 대충 그냥 옛날 기억 더듬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400 몇십 년 만에 돌아가신 분이었대요. 네. 근데 그 옆에 남자분은 같이 부부 합장녀였는데 그 남편분 거는 흔적도 없는데 이 여자분은 거의 이제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다 보니까 몇 미터 안 떨어진 데서 또 남자 시신이 나와요. 그 미이라가.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그 편지 같은 게 그전에 공개됐죠. 그분 가슴에 편지 같은 게 그대로 다 보존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 몇십 년 그 후에 돌아가시는데 이 남자분하고 저기 할머니하고는 같은 친손자간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은 다 없는데 그분도 미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젊은 날에 죽어서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원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머리를 뽑아서 뭘 미투리를 삼아서 거기다 또 편지랑 한지로 썼는데 그 뭐 이렇게 세로로 써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써갖고 그 복중에 또 아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30대 초반에 들어가셨는데 뭐 무슨 년 병술년 무슨 6월 초하루 뭐 이렇게 해갖고 그분의 이제 누군지도 몰랐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는데 그걸로 이제 날짜가 언제 갔는지 그게 다 해서 400 몇십 년 됐대요. 그래서 그 사연이 너무 애절해갖고 그게 한번 나왔었던 거. 그 생각이 안 났어요. 마이크 읽어보겠어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해놓으면 연습을 많이 해봅니다. 이거는 왜 좀 안 좋은 저거 했었는데 이 인형이죠. 여기다가 사람의 손톱 발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사원들한테는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저주에 비슷한 짓을. 어느 회장이었죠. 그 사람이 했던 게 뉴스에 생각이 나가지고 양 회장, 양진호, 멋진 짓을 하고, 뭐 이렇게 일제가 남기에 간 보물이 있다고 사원들한테 이렇게 손톱발톱 머리카락 달라고 그거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안중근사에 뭐 유적지를 찾는다고 등등 했는데, 예, 이렇게. 그냥 그림이 두꺼운 책에 있어서 너무 지금 딱딱하고 가져와 본 거고요. 잘 안 보이나요? 네. 이런 게 토템 이미지랍니다. 토템 이미지가 오늘날 예술적 영감을 준다. 이런 이벤트들 많죠. 신비롭고 아프리카 같은 게. 이런 거는 뭐 아마 주술 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신.
이거를 도표로 만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시도해 봤습니다. 인간신은 신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또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었네요. 그러네요. 원래 신은 특히 기독교 같은 데서는 없어야 돼요. 무형의 것이에요. 그전에는 앞으로 사면 지금 좀 다음 하겠습니다. 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고 인간과 신 사이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자체가 신인 거예요. 인간신들. 인간신들 지금 많죠. 우리 주변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간신에 대해서 두 계제로 지금 이제 다룰 겁니다. 누가 있나요? 그 우리 주변에 실적인 존재. 조금 좀 우스운 인물도 괜찮고 저는 요즘에 백종원이가 신 같습니다. 레드벨벳. 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있나요 또? 아이돌이라고 문성경 진실이십니까? 나한테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부정적인 신 그렇게 얘기할까요? 엄마 카드. 누구? 엄마 엄마 카드. 승근한 신이죠. 예. 예, 조물주가 아니라 건물주. 제 아들이 제일 치우는 사람이 건물주. 신이네, 아버지. 신이다, 맞다. 그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인데, 이게 책이 조금 진술이 좀 엇갈려요. 보통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저 뒤에 가면, 이 신적인 존재들이 갖고 있는 힘을 안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뭐. 내가 그 지식이 없으면, 이 우주에 대해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그 중에 나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인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초자연적인 신 안 보여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걸 왜 인격적 존재, 이걸 만들고 그렇게 된 계기가 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책에 인간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놔서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인간적 존재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될 용어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퍼스널입니다.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지 인간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지적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계를 자연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아까처럼 신이 이 안에 있느냐,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재하고 있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걸 따지는,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까 범신론이나 자연신론이라는 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두 가지로 좀 대체로 나뉘어요. 영적인 신, 요것도 스피리추얼이에요. 요것도 이따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참 절묘한 거는 자연이 불변의 질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게 그 에테르인 거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여기는 말하자면 비인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신, 질서, 법칙 이런 거죠. 새벽에 아마 제가 저장한 파일을 갖고 왔나봐요. 잘못해서 수십 번 막 왔다 갔다 하려다 보면 여기에 비인격적인 존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좀 지금 바꿨으니까. 이게 인간신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술사입니다. 이게 주술일 것 같은데 이게 주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이에요. 에테르,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자연의 법칙을 주술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착각한다는 얘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거나.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식인인 거죠. 그 당시에 신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해온 역할이 꽤 컸죠. 우리 영혼을 위안을 해줬으니까. 지금 보면 과학의 힘으로 보면, 과학의 눈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하지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전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수술
제가 잘은 모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던 뭐 제사장이든 아니면은 뭐 네. 조종사를 돌리던 그분들이 초자연적인 힘과 영적인 힘의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거의 같이 있지 않았나. 네.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구분할 필요 없다. 구분 안 해도 된다. 구분이 사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거창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이잖아요. 신하고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저자도 다른 용어를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인간 신이에요. 그러지 싶어요. 신은 아니에요. 근데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인간 신. 근데 이 두 가지는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죠. 두 개로 구분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책에서도 두 개 다 구분할 필요 없다.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 우리가 둘로 나누지만 하나인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방울 같은 거 두 개 나눠져 있지만 금방 합쳐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붙어요. 구분할 필요 없다.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다. 특히 지금 뭐 유일신이나 뭐 나중에 대형화된 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나은 존재, 신비한 존재, 뭔가 이렇게 인간과 신 중간에서 중재자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몰라도 인간신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숲의 왕과 연관지어서 숲의 왕과 사제와 주술사는 이 사제 같은 인물인데 신인 거죠. 사제도 나중에 그 종교가 성교 확립되고 나서의 사제가 아니고 그냥 붙인 게 사제예요. 그냥 거기에 숲의 왕을 하는 왕의 역할을 하는 신한테 이렇게 봉사자로서 혹은 애인으로서 왕비로서 그냥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사제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제가 이게 뭐야? 이거는 기독교 중에서 특히 저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캐톨릭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신부를 걷어내면 이상한 거죠. 전제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궁금해갖고 하염없이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보는 바로는 없어요. 영어도 그냥 프리스트리예요. 그냥 사제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사제도 그렇고 다 그냥 옛날에 그냥 조금 나은 인물, 신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간 신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주술사인데 주술사하고 신은 맞먹는 거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었죠. 신과 비슷해. 그 다음에 신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뭐 있긴 뭐 있어 라고 뭐 있네. 나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건 뭐가 돼요? 그럼 나중에 훗날 종교가 되는 거죠. 비로소 신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고 화신인 거죠. 이따도 영어가 나옵니다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신과 왕의 이름 역할이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숲의 왕은 대표적인 인간 신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술사가 신인 거죠. 얘는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신인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하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인간 신은 진짜 빼도 됩니다. 인간 이것처럼 뺀 것 같은데 인간신은 이것처럼 빼는 게 좋겠고요. 인간신은 초자연하고 그냥 지가 교통을 해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이게 일로 넘어오게 되면 인간신은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종교가 생기게 되면 인간신은 그냥 유능한 슈퍼맨인 거지 신은 아닌 거죠. 신은 따로 있는 거죠. 초자연이 신이 되는 거, 바깥에 있는 거죠. 우리 자연 바깥에 있는 거죠. 반론도 많이 제기하죠. 자연 바깥에 있냐 초자연이? 자연 안에 있잖아. 숲에 들어가면 있잖아. 그러잖아. 동화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자연 안에 있는데 뭘 신을 찾아. 초자연이 뭐 그러면서 자연 안에 들어가면 뭐 신적인 존재가 다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남자 또 그럼 세계는 누가 만들었어? 이걸 누가 움직여 지금? 그것도 답변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찾는 거죠. 중에 종교로 넘어왔어요. 주술과 종교. 이따가 이제 이 책에서 주술만도 어렵고 종교만도 어려운데
이 책에서 이제 그래도 주술과 종교를 비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 문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제 비인격적, 인격적 존재. 신은 인격적 존재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요. 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죠? 예,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나요? 꿈으로 들어오시나요? 아무 말 없이 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나요? 등등이죠? 어느 때 나타나기도 하시죠? 네. 인격적이에요. 이쪽은 과학은 자연 법칙은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단절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움직여요. 비인격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냥 통로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이루어가는 불변적 법칙. 과학까지 들어왔습니다. 과학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 와서 붙어요. 과학이. 어디죠 이거? 주술에 와서 붙어요. 과학이. 이것 때문에 한참 걸렸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일로 와야지. 여기도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 그죠? 그래서 종교와 주술과 과학이 엎치락뒤치락. 그러나 프레이즈는 결국 이야기하기를 이 다음에 일로 온 다음에 일로 간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종교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이렇게 생겨났다는 게 주술과 종교와 과학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공존한다고 봐야 되죠. 지난 겨울인가 그 정재순 그 뇌과학자가 그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죠. 뭐 과학이 있는데 왜 미신을 가까이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귀가 번쩍 뜨였던 게 역술인이나 등등 그거에 관련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10만? 100만? 다 아시는구나. 제가 지금 다 아시는 거 떠들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예, 한 4, 50만 된다고 해요. 그런 건 이해되죠. 그죠?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또 같이 묻어가는 분들 많잖아요. 몇 분만 되죠.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기 저 성당 다니시는 분들, 저처럼 네 사람한테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인력이 그러니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론적으로 주술에서 종교도 와서 과학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공존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아프면 어디로 가야지 고민하는 거예요. 제일 날 치는 건 목사 친구예요. 주술사는 뭔가 주술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침 하나 가지고 나라 낫고 있지? 저기서 괜찮아질 거야. 그래 그렇게 해주잖아요. 의사는 든든한 장비가 있잖아요. 그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있다. 예, 여기가 좀 허리 사이에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누른다. 딱 보이게 해주잖아요. 제가 목사 비하한 거 아니에요. 친구하고 저는 이제 그 땡 목사라고 불러요. 저는 땡 작가라고 부르는 친구가. 저 땡자를 불러서 합니다. 예. 공존하죠? 예,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좀 작다 많다지. 예,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이제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했고 예. 이거 얘기할까요? 이것도 다 이야기 여기 책에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맞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아니, 이게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 것 괜찮습니다. 같아서 할까 말까 하다 하는데 예.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1800년도 후반에 이제 프레이즈라는 학자가 네. 자기 인생을 걸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뭐 이론에 가까운 자기 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출소돼서 종교로 가서 과학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흐름을 이야기하셨는데 1800년대 그런 이야기를 했던 학자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발전을 시키는 하는 노력이나 결과물이 있습니다. 많죠. 있습니다. 그러면 많죠. 그 뭐 철학에서 안 되겠습니까? 과학에서 안 되겠습니까? 정재승도 그냥 다른
그들이 무심하게 많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조금 포커스를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프레이즈가 이야기했던 것에 국한해서 아니면 그것의 범주를 넓히지를 너무 넓혀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과학이나 철학이나 우주든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프레이즈가 이야기했던 방법론하고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어쨌건 비판의 책은 무지무지하게 많아. 비판 많습니다. 예. 현대 철학자들이 분석 철학자들이 많이 반박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벌써 알고 있어요. 숲의 왕과 황금가지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더디들은 다 보여드리고 온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왔다는 얘기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오버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야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까먹었네. 예. 네. 그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뒤에 가서 추리소설이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논리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이거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25년 동안 혼자 그냥 다 했잖아. 그게 말이 되냐? 과학이 아니다 이거는 뭐 등등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데도 매력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뭐 이거 좀 하고 싶었는데 과오까지 아직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속임수래요. 자기가 뭘 과학을 뭘 알아요. 그 유사 법칙과 그걸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법칙에서 유추해내서 주술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레이저의 공로고 종교가 어떻게 생겼다. 주술에서 과학으로 왔다. 아주 종교로 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프레이저의 공로인 거고 결국은 유사에 의한 거지만 유사에 의한 관념 연상이고 연속에 의한 관념 연상이지만 조금 다르죠? 유사 아까 접촉이었는데 연속이라고 조금 바꿨어요. 단어를. 접촉이나 유사 연속이나 그거 연속이라고 본 것 같아요. 유사하다고 잘못 생각한다. 인형 갖다 찌르면 그 아픈가요? 사실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었던 거지. 근데 아직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많아요. 이거 없이 했다가는 아내한테 아주 혼납니다. 장례식 갔다 오면 소금 들어와야 돼. 소금 끼얹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칭찬 받으려고 그 어디 갈 때는 그 찬장에 있는 소금을 바깥에 사무실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뿌리는 시간도 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뻐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뻐해 주니까 뭐 그런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간 집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그 종이컵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보니까 제털인 줄 알아보니까 제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우리가 주술을 걸고 희망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희망이 난 거죠.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접촉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사들의 역할은 무지무지하게 컸다는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했으므로 10분만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주면 일본 말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영화 좀 보고 25분짜리니까 서둘러서 한번 짚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 강의계획서보면 5개, 숲의 왕하고 지옥의 묵시록하고 등등 5개가 있는데 그거를 토론을 좀 할 생각을 했었어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만국 씨가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왜 부담 주냐?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좀 속상한데
너무 좋은 책이고, 예, 지옥의 묵시록도 좋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 황금 가지고 읽고 숲의 왕이라는 걸 읽고 주술을 공부하고 나서 읽으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해놨는데 인간 신하고 숲의 왕하고 뭐 등등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영화나 음악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도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 조별로 한 분 정도씩 희망자를 어떨까요? 혹시 이 작품 중에 읽으신 분들, 제가 암흑의학신이나 암흑의학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옥의 묵시록에 저희가 됐다고 해요. 혹시 그 중에 지금 그 가이기에 써 있는 것 중에 지옥의 묵시록은 보셨을 거고, 그 중에 접한 작품이 있거나 그러면 부탁 좀 드리고요. 발췌를 좀 해서 발표를 한 10분, 20분 여기서 해주거나 그러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 혼자 나한테 혼자 얘기하지 말고 좀 같이 좀 하라고 하는데 양이 좀 많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가 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지금은 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될 게 많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거 읽고 그런 지가 대부분 해서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고 지금 이거 일주일 내내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손을 안 드시죠? 보통 그죠? 예. 예. 하고 싶은데 안 이러시던가요? 그래서 아니면 또 이런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 저희도 지금 그 시가 공부를 한 2년, 3년 되네 벌써 1차 때부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 시가 공부하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좀 다뤘어요. 그 각자들 공부 하나씩 맡아서 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 아니면 또 시가 1차적으로 제일 좋기로는 여기서 몇 분 나타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가 근데 작품이 쉽지가 않아요. 걱정은 좀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이제 누구야 이런 작품을 하라 해서 막 혹시나 질책하실지 몰라서 작은 아니면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이제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몇 분 정도 좀 그분들이 제일 지금 프로예요. 그쪽 분야에서 읽고 발췌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20분, 뭐 30분 요령껏.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10월 한 초나쯤 되면 영화 한 2개 보려고 합니다. 황금과 지옥의 묵시록하고 여기는 빠뜨렸는데 저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봄가을을 얘기해요. 봄가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필름을 좀 얻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수업하고 연관된 좀 하루 정도 날 잡아서 한 50분. 그리고 이제 빠지셔야 되는 분들은 혹시 많이 보셨으니까 혹시 빠지셔야 되는 분들은 그때 좀 날짜를 좀 잡아놓으셨다가 그때 빠지면 데미지가 좀 들어가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좀 없으십니까? 좀 이 작품들 익사 같은 작품은 또 특히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영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독일어 하고 영어를 쓰는데 좀 짜증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뭐 우리말로 자막을 우리말로 옮겨갖고 또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거의 다 하실 수 있어요. 맨 뒤에 가서 무슨 메시지만 찾아내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25분짜리입니다.
네네네. Das wäre von meiner Seite alles. Nein, ich weiß, was ich erwarten würde. Gut. Ja, dann bedanke ich mich. Das ist schnell mit ja, vielen Dank. Schönen Tag. Ach, ja. Das ein Traditionsunternehmen. Das verpflichtet uns zu gewissen Standards. Und Sie haben die nicht. Habe ich nicht? Sie haben kein Verständnis für das Gewachsene. Bewährte Struktur. Deswegen finde ich es nur fair, Ihnen sofort zu sagen, dass ich keine Ich bin gerade erst reingekommen. Ja, guter Punkt, aber schauen Sie.
Wenn Sie in einer Kneipe sind, dann kommt eine richtig fette Frau. Da war sie mal Friseur, steht unter Schweiß. Sie kennen das. Wir müssen doch auch sofort, dass Sie mit der nicht ins Bett gehen. Also, nicht so. Hallo. Ja, ich freue mich auch total hier zu sein. Ich weiß überhaupt nicht, was ich sagen soll. Ja, da weiß ich jetzt nicht, was ich sagen soll. Ja. Sehr interessant. Stört Sie nicht, oder? Ja, verdammt. Vielen Dank für Ihr Vertrauen. Hundekuchen haben noch nie eine richtige Kampagne gehabt. Ja, aber warum? Ich meine, hallo, der beste Freund des Menschen und so, und wir stellen ihm einen Sack Futter hin. Hundekuchen sollten ein Premium-Produkt sein. Ja, ihre Freundin ist verliebt, ihre Mutter perfekt, aber wann nehmen wir uns die Zeit?
jetzt hat er fest überzeugt, dass es für jedes Problem, wie gesagt, eine richtige Antwort gibt. Das ist die Schlüssel. Diese Sie. Überall. Egal zu welchem Vorstellungsgespräch ich komme, immer sitzen Sie auf der anderen Seite des Schreibtisches. Ich dachte erst, ihr Leute, ihr seht einfach alle gleich aus, aber es gibt keine anderen. Es gibt nur Sie. Jetzt sehe ich das. Versuchen Sie es erst gar nicht abzustreiten. Ich weiß, dass ich recht habe. Ich muss immer wissen, wie Sie das auch treffen können. Immer einen Schritt voraus. Es gibt Vorbereitungen. Jetzt, wo Sie aufgeflogen sind, werden Sie wahrscheinlich das Weite so... Verlassen Sie sich nicht darauf, das ändert gar nichts. Sie haben versagt. Sie haben den Job nicht gemacht, den Sie deswegen retten mussten. Dann können Sie die Dinge mal aus meiner Warte betrachten. Vermutlich war irgendwann schon irgendjemand wie Sie darauf, sich mal ein bisschen mit uns unterhalten. Das war schon jetzt. Schönes Leben. Ich glaube, diesmal wird es los.
Doch Sie sind arbeitsloser Zügler. Wir klären Sie sich gleich. vergessen. Tut mir leid, ich hab's vergessen. Ich hab doch gesagt, dass es mir leid tut. Hör zu, es geht gerade nicht, ja? Ich will nicht. Hallo, ich freu mich auch. Schon mal Platz für Kulanski. Außerordentlich mitteiln zu dürfen. Stille. Stille. Es hat sich kurzfristig eine Vakanz. Sehr gut bezahlt. Einige Verantwortung. Sie haben sich als außerordentlich qualifiziert. Also, etwas sagen. Danke.
이 그림은 메미우스가 아니랍니다. 다른 도시가요. 이 호수가 죽음으로 통하는 지하의 세계로 통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까먹었는데 뭐죠? 저기가 가는 행기문 그런 데가 저세상으로 가는 통로인 것 같이. 자, 이제 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부한 것들을 우리 교과서에서 어디서 다뤘는지 이런 것들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걸 좀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게 51쪽하고 52쪽. 인간신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었던 용어들은 다 우리 교재에서 가져갔다 붙인 거예요. 인격적, 비인격적, 초자연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우리 페이퍼 좀 보십시오. 인쇄물이요.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짧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1번 인간신 읽으시면서 이게 밑에 영문을 갖다 주로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일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입니다. 인격적 존재. 7번의 퍼스널 빙스예요. 인간적 존재라고 하면 좀 그래요. 7번 1페이지에 7번 인격적 존재. 퍼스널 빙스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 책에는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데 incarnate in his own person, 사람의 모습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는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고쳐야 될 것도 한 두 군데 있고요. 왕은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신으로 숭배되었다. 다 보시던 문장이죠? 네. 신민이고 숭배자인 보통 사람들은 왕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축복을 줄 수 있고,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을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다. 이걸 우리 교재가 그거예요. 존재에게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한 그 축복을 기도하고 그래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왕이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윗문장하고 아랫문장은 다르죠? 예, 달라요. 뭘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 왕한테 하는 거예요. 왕들은 신으로서 유한한 인간을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기도와 재물을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왕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왕으로 대신하는 거죠. 인간도 신이 있는데 인간 신들이 진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의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작의 계절에 맞추어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햇볕이 나도록 하거나 곡식을 성장하는 힘을 왕에게 기대했다. 우리들은 어처구니 없는 기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기대였다. 문명인은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지만 미개인은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 미개인은 자기들처럼 충동과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연민과 희망과 공포에 호소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즉 감동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독일어 할 때도 페르소니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격적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상황에 맞도록 자연의 운행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도록 자연의 운행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모르니까 이렇게 무시한 일을 한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걸 한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지금도 많이 사실 이런 사람들 있죠. 과학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혹은 신이나 그런 거 무시하고 내가 신이야. 다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믿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협박을 받음으로써 신이니까 이게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기도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협박까지 하죠.
약속하고 협박까지 하죠. 나이가 안 들어주시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통하는 거죠.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한테 응답을 어떤 식으로는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한테 보내죠. 좋은 날씨와 풍요로운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 신들은 때때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 더 높은 존재에게 기울일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원시인들은 자신의 번영과 동족의 번영을促進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있다.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의견 그 진술이 뒤로 가면 조금 엇갈려요.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있다고 해놓고 뒤에 가면은 자체가 그 자기는 말고 인간 신이 다 갖고 있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같은 걸 보세요. 인간하고 인간신. 인간신은 좀 특출한 인물. 자, 거기까지가 하나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나요? 위에서는 종교죠. 신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신에게. 밑에 거는 인간신이라는 생각이 생기게 된 유형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 있다. 미개인들은 이 세계에 영적인 힘이 충만해 있다. 그러니까 에테르 같은 거. 아까 얘기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자연이 인간의 힘을 개입시키지 않더라도 일정한 불변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근대적인 자연만이 싹이다. 종교 쪽이죠, 이거는. 주술, 잘못했습니다. 주술과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주술을 얘기하는데 과학도 주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나눠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기로 갔습니다. 주술을 구분했고 그 다음에 7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거기서 구분해 놨어요. 74쪽에 이 두 가지는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하나는 종교적 인간신이고 하나는 주술적 인간신이다. 좀 아까 그 봤었던 거, 읽었던 거를 두 개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신을 둘로 나눠 놨는데 나눠 놓고 사실은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밑에서 합니다. 그 두 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4쪽에 가면 인간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아까 그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 PPT에 있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은 지금 이거 알려드리는 페이지 그쪽에서 다 가지고 온 단어들이에요. 그거 쉽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니까 PPT에 있는 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지금 이거 읽으시면 이제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인간신.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볼까요? 84쪽. 인간식, 즉 신의 힘이나 초자연의 힘을 가진 인간. 그리고 이거는 종교 이전의 것이다. 혹은 종교로 넘어가서 초기의 생각이다. 그 시대에는 신들과 인간은 거의 비슷한 차원에 있는 존재로 여겼고 신들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래도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중 일이다. 못했죠 아까? 못한 게 안 했죠? 무시한 거죠? 그 신들의 영역까지 다 자기가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두어 줄만, 서너 줄만 내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예, 내려와서 또 있죠, 또. 네 줄 달리려면 예, 또 그들은 신과 말에게 있는 주술사를 이제 주술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인간신 중에 대표적으로 주술사를 얘기했다는 얘기를 아까 PPT 띄워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주술사와 인간신 중에 대표적인 인물 주술사. 통째로 보면 숲의 왕, 인간신, 사제, 주술사 같다는 얘기죠. 인간신이라는 거지요.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를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임 선생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조절하는 부분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3쪽 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나요? 공간 몇 패러그래프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 싶은 맥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 네 번째 줄 정도까지
공간 주술이 원형 그대로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는 자연 속에서는 어떤 정신적이거나 인격적인 작용의 개입이 없어도 하나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주술이 배경에 깔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해낸 건 없죠. 착각한 거죠. 자, 이제 쭉 내려와서 한 문장 더 읽겠습니다. 그 전반적 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통일성에 대한 묵시적이지만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이다. 주술사는 동일한 원인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남긴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른 거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20줄 쭉 내려오시면, 그러므로 주술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은 긴밀한 유사성을 지닌다. 이해하셨죠? 주술과 종교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건들의 연속이 완벽하게 규칙적이고 확실하며 불변하는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 법칙의 작용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변덕의 우연, 우발성 따위의 요소는 자연의 운행 경로에서 배제된다. 사물의 원인을 아는 사람, 방대하고 정교한 세계의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비밀의 원천을 감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두 가지는 모두 외견상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런 까닭에 주술과 과학은 똑같이 인간 정신의 강력한 매력을 발휘했고 지식의 추구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술에서 종교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과학까지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책에는 없고요. 주로 이제 그 한 권짜리 옥스퍼드 한 1900페이지 되는 거, 이걸 지금 그 타이프를 친 겁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의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제가 원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상해서 그런 것들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4페이지에 그러나 만약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 존재에 호감을 사려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는 명백히 자연의 운행이 어느 정도 탄력적이거나 가변적이라는 것, 그것을 통제하는 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설득하거나 유도하여 다른 경로로 진행된 사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어렵죠? 예, 5페이지요. 5페이지에. 그러므로 설득으로 자신의 의도를 바꿀 수 있는 의식적인 행위자가 세계를 통제한다고 가정하는 한 종교는 과학이나 주술과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과학과 주술이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와 대립해요. 6번째 줄, 7번째 줄. 주술이 종종 종교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인격적 주체인 정령, 스피리트입니다. 그걸 다루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정령의 문제가 상당히 우리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주술이 본래 형식대로 정령을 다룰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 없는 동인 뭐겠어요? 인형 같은. 그렇죠. 비인격적이겠죠? 비인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동인을 존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에이전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종교에서 하듯이 달래거나 회유하는 게 아니라 주술은 회유하지 않아요. 거기에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가 결국은 만물을 통제하는 비인격적인 힘에 복종한다고 전제한다. 주술사가 이시리스라 이런 것을 이겨요. 주술사가 왕보다 신보다 위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그 밑에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쪽 좀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대단히 제공한데, 그건 어디 있느냐면, 우리 아까 우리 교재 84쪽 폈었죠? 네. 네. 7번째 줄 읽었죠? 네. 네.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좀 진행 과정이 어떻게 그 종교 쪽으로 가느냐예요. 주술이. 아까 거는 주술이 뭐냐, 종교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주술에서 종교로 갈게, 이걸 조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옥스퍼드에서 가져온 겁니다. 조금만 읽을까요? 우리가 초자연재해라고 부르는 능력을 많든 적든 누구나 지니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신과 인간의 구별은 모호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신을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보는 개념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다.
넘을 수 없는 누군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원시인들은 초자연적인 행위자라는 것을 또 이것도 에이전트입니다. 빙스로 바꿔도 별 상관없습니다. 인간보다 크게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다. 인간은 신들을 감추거나 강제하여 인간에 대해 따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인간은 지식의 진보함에 따라 자신 자연의 거대함과 아울러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미소함과 연약함을 깨닫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곧바로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하거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강력해지는 거죠. 초자연 존재가. 자, 그렇게 그 다음 필요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줄쯤 내려오나요? 그리하여 자신의 신들과 평등하다는 낡은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인간은 자연의 운행을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그 주술로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가면 갈수록 자신이 한때 신들과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했던 초자연적인 힘의 유일한 소유자로 신들을 바라보게 된다. 한 두세 번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던져놓으시고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쪽을 잡으겠습니다. 62쪽. 끝나는 건 칼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거는요, 거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부터 하냐면, 예, 61쪽부터 6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이 책의 다음 챕터에 터부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건 지금 터부에 대한 건데, 여기서 지금 넣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62쪽에 있는 거, 여기 저 PPT에 있는 거. 그거는 그냥 접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61쪽 맨 위에서부터 6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까지는 그냥 닫아 놓으세요. 다음에 터부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올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쭉쭉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나머지 거는. 그 예를 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쪽에 88쪽에 가시면 예, 자연계를 구성하는 부분의 왕이었는데 숲의 왕만 있는 게 아니고 비의 왕도 있어요. 또 무슨 왕 있죠? 예, 불의 왕도 있고, 그렇죠? 예, 불의 왕 얼마나 무서워요? 비의 왕 얼마나 무섭고. 그러니까 한 부문적인 왕이라는 얘기예요. 부문의 디파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문의 왕 이렇게 해석하려고 참 애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밌어지는 수목숭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는 한숨 돌리셔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황당이나 그 봄에 이렇게 화분 사오고 가서 나뭇가지나 이런 거 꺾어다가 봄을 즐기듯이, 그리고 아직 숲의 왕은 살아있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다 관련돼서 숲의 왕이 맨 뒤까지 가고요. 자, 나머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되면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예, 이겁니다. 부정주술. 긍정주술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고, 부정주술은 하면 안 되죠. 뭐만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나죠. 이게 터부입니다. 이 터부는 나중에 왕을, 신을 죽으면 큰일 나니까 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왕 주변에 이런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죠. 못 들어오게. 다른 어떤 나쁜 일들이. 우리도 터부를 지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다가 장례식장 갔다가 속을 부리고 하지 말랍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하지 말아라. 낚시줄에 걸려도 자르지 마라. 길뛰기를 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사냥꾼의 아내가 남편이 하는 동안에 사냥하는 동안에 물레를 돌리지 않는다. 남편이 나가서 덤불이나 어디 이런 거에 얽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은 주술인데 그 앞에 부정이라는 형사를 붙이면 그게 터부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하지 마라. 거기 아까 보지 말라고 했던
그거 있죠? 페이지. 네, 읽으신 거예요, 이미, 그죠? 네, 읽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미 읽으신 거예요. 네. 읽어보시면, 저 뒤에 3장, 4장 할 때 도움이 좀 됩니다. 네,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끝까지요. 이거는 이제 주술은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갖다 따놓은 겁니다. 이건 그림을 따온 거, 터브라고 하는 것에서 그림을 따온 거고요. 이제 그 두꺼운 책에는 텔레파시가 있어요. 그죠? 아내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사장 나간 남편하고 아내고 아까 연결 받듯이 텔레파시가 한참 이야기를 해놨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 낭만주의 책이나 이런 데서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또 저 숲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 들어가고 우주가 뭔지, 죽음이 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게 낭만주의자들의 그 공덕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이나 이런 단어도 그때 이미 발굴해내서 그 해놨고, 동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키워드는 그래요. 문학의 핵심은 동화다. 캐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캐논, 독일어는 카논. 핵심 워드는 그거예요. 문학의 핵심은 동화다. 예전에 신화였었는데 신이 죽고 나서 조금 쪼그라든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뭐. 여기서 아까 구분하는 거지. 구분하는 거예요. 공적 주술다. 아까 요거 사실 구분해놓고 사실은 구분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술가치에 보면 우리 책에는 요것만 나와있어요. 강우주술. 강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할 틈이 없어서 그러지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양주술, 바람주술. 바람주술. 그거 한번 써먹었죠? 우리 첫 수업 시간에?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놔갖고 이 피계제를 갖다 바쳤죠? 네. 예, 아르테미스. 예, 아르테미스가 바람을 그 못 멈추게 해갖고 아가멤논의 군대가 트로이를 진격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주술 써먹었던 게 아르테미스입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이 책에는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전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두껍지만 재미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일단 한번 보세요. 지루하지 않는 책 자체가 무슨 사람 얼굴이에요.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멀쩡사? 예술이에요. 이 정도 되면 주술이지만 아마도 여기다 물을 끌어올리겠죠? 물을 갖다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그게 유사의 법칙인 거겠죠? 비가 내리게 하거나 등등 그런 거겠죠? 여기에 뭐 물이 있네 이미. 예,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물도 있고 숲도 있고 들판도 있고. 이것도 기후자랍니다. 이건 좀 야한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인구가 좀 줄었는데 예전에는 몇백 명 된답니다. 남자들만 일합니다. 남자들이 여기서 동시에 정액을 빡 뿜어낸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제 무주의 씨앗이 되고 뭐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라. 다 우리 지금 이거 없어졌죠. 주불놀이나 이런 것들. 아 지금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재밌었는데 불도 많이 났지만 불장난은 오줌 싼다고 이제 많이 혼도 났지만 그래서 소금도 그저 키 쓰고 소금을 들어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예, 아까 이거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인간신들입니다. 라마들, 대라마들, 다 뭐 관련된 그림들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페이저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술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 종교 과학으로 간다는. 페이저가 종교가 어디서 왔고 주술에서 왔다. 종교가 주술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건 좀 획기적인 발언인 거죠. 아까 얘기한 이거 단어를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됐어요. 아까 순서적으로 연습하면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거겠죠. 신이 초자인 거 아니냐. 그죠. 종교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수목숭배, 숲의 왕, 숲이 등장을 합니다. 숲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거친 다음이니까. 시작은 늦어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해요. 원래 한 50분까지 하면 되는데 아까 저 범칙론 할 때 여기 질문이 왔어요. 스피노자 개념이 나왔습니다. 스피노자 빼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낭만주의자. 스피노자 거기서 그 범칙론을 다뤄요. 유명한 그 범칙론자 중에 한 사람이 세계적인 대가 스피노자예요. 너무 어려웠나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해됩니다. 보십시오. 참 멋진 책입니다. 재밌게 재밌게. 네, 추석 잘 쓰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서 이해할 수 있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